법무부 장관님하고 행안부 장관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우리 정성호 장관께서는 좀 뜨악하시겠지만은 아닙니다. 네. 이 문제를 농어촌 공장지대에서는 뜨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해남 문내 농협 김철규 조합장은 농협에서 계절 노동자 환영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포는 출장소입니다. 예. 수차 강조를 했지만은 거기는 영암 대불공단이 있는 산업단지도 있지만은 도서지방의 농어촌이에요. 해남은 지금 현재 면적이 서울시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신안군은 그 해역을 합치면은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 출입관리국 정성호 장관께서 인천, 옹진 섬들 아니에요? 거기에 해외 노동자들, 계절 노동자들이 일일이 인천에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나와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장관께서 출장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옹진에 있는 계절 노동자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옹진 주민들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의 소리가 저 남쪽 해남반도 진도까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해외 노동자, 계절 노동자의 숫자를 가지고 사무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다에서 섬에서 목포까지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소로 승격해달라.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행안부가 늘 제동을 걸고 있어요. 윤호중 장관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저희한테 연락해온 것이 절충안을 내왔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절 노동자나 해외 노동자 지금 실제로 보면요 해남반도 진도의 10% 내지 15%가 해외 노동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으면은 모든 생산 어로 활동이 농업 활동이 중단되고 또 그분들이 없으면은 소비 경제가 마비돼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필요한데 좀 출입관리본부장 예. 처리가 좀 잘 되겠어요? 더 앞으로도 더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저희가 출장소에서 사무소로 승격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대신에 5명 증원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인력 증원뿐만이 아니고 사무소 승격까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행안부에서도 5명을 더 증원해서 해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비자 직원이 1명 했는데 2명으로 하고 조금 개선은 됐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해남군이 서울보다 더 크다니까요. 신안군은 대한민국 땅보다 더 커요. 거기에 군데군데 섬이 있단 말이에요. 완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해외 근로 노동자들이나 계절 노동자들이 와서 관리가 되겠냐고요. 다시 한번 제가 기록을 위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행안부하고 저도 접촉을 할 테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예. 그 해외 노동자들 단속하는 것 사전 통보하고 단속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 그 출입국 관리소 단속 차가 쉥 하고 나오면은 모든 들녘 바다에서 일하던 해외 노동자들이 다 도망쳐 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일은 안 되고 인건비는 다 주고. 그래서 물론 불법 노동자들을 단속해야지만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통보해주고요. 예.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정말 그 분야에서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좀 법무부 장관을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네. 손이 가지 말고 진짜 이 해외 노동자, 대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정 장관의 업적은 크다니까요. 옹진 그렇게 출장해서 처리하니까 그러한 칭찬이 저 남쪽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 지역구에 특수한 상황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저에게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지역에서 직접 듣기도 했지만 계절 노동자가 지금 열심히 일할 시기인데 법무부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노동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노동자도 있고. 근데 단속을 하면 어떻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무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 지방에서는 단속을 나오면서 지금이 그나마 불법인 노동자가 많이 보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러 나오니까 불법인 노동자가 많이 보이고 그럼 단속하고 그럼 일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불법이라고 해놓고 단속은 하지 말라고 하고 현실은 단속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손은 필요한데 우리 불법 딱지는 붙여놓고 언제는 봐주고 언제는 또 불법하고 이러면 어디 뭐 노동력이 필요한 국민은 괜찮겠으나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당국도 헤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기준을 좀 정확히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준을 좀 정확히 만드셔서 그런 일 없게. 그러나 지방 농촌 현장 등등에는 노동자가 아주 많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과거 정부하고 다르게 매우 유연하고 또 현실적인 또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의 그 출입국 관리 업무의 특성이 기본적으로는 또 원칙적으로는 국가 법질서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다만 외국 근로자의 그 인권이라든가 또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일선 제조업체 상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갖고 그야말로 과거와 같은 그런 단서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는 뭐 10분의 1로 줄었다고 거의 보면 될 겁니다. 또 그러나 기준도 명확히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불법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서 관리하는 게 낫다라는 네. 원칙하에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확실히 넣어주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약자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매개로 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저희가 또 그건 뭐 많은 하소연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받으니 다행입니다. 법무부 장관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네. 예.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저 법원행정처 예. 권한대행님, 예, 처장님 권한대행께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또 오늘 또 여러 의원들께서 왜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예. 했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월 21일 날 4명을 추천했고 거기에 대해 제청만 하면 되는데 지금 무려 5달째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전에도 제가 대행께 말씀드렸지만 이건 직무유기다, 처벌될 수 있다. 과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최상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직무유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경고하면서 우리 권한대행님께 꼭 조희대 원장님께 그 이유를 여쭤봐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물어보는데 말씀 안 하시네요. 언제쯤 말씀해 주려면?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뭐 간헐적이긴 하지만은 계속 협의는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참 그 말씀을 어디까지 드려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문제가요. 또 올해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착수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임명 동의자들에 관해서 지금 천거를 이미 받아서 추천위원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도처럼 저 청건 후임도 만일에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그렇게 계속 속된 말로 개길 겁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장님은 권한대행이 지금 하지만 여기 오실 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 처장님은 법원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 몇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그 부분 참, 김영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예, 권한을 가지고 오셔야죠.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예, 다음에 오실 때는 그 이유를 말씀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법무장관님, 네네. 윤석열 잘 있습니까? 뭐 그냥 통상적인 뭐 성인처럼 그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독방이니 뭐 방을 3개 쓰니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그 사실 네, 아닙니까? 예. 윤석열 영치금 현황은 개인 정보입니까? 뭐 외부적으로 공개한다 거에 대해 제가 정확한 판단은 지금 못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영치금 현황 윤석열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109일간 6억 5,700만 원이 영치금으로 들어왔고 그 교도에 관련된 분들이 180차례를 출금했고 그 후에 이제 2026년 4월까지 보니까 그 후에 또 6억 원이 더 들어와가지고 총 12억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출 횟수가 358회. 이거 인출하려면 교정공무원이 인출해 주는 거죠 대신. 네네. 아니 지금 내란 수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월급이 2억 얼마인데 4배, 5배의 영치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라 하냐면 정치 후원금 받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보다 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또 재판도 이렇게 후원금 받아갖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장관님께서는 확실하게 방 하나 쓴다고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또 특별대우 받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치금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세금으로 윤석열 후원금을 이렇게 관리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해가지고 지금 7월 달까지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 인출해 줬다. 의원님께 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관님, 보안사건 폐지는 이제 국회도 폐지하겠다, 정부도 폐지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부의 뭐 공식 입장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원칙인데 제가 법무부나에 물어보면 보안사건이 폐지된 형사소송법 이 확정 안 됐으니까 10월 2일 날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이 준비가 지금 미진하다,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수청, 공수청의 출범 관련해서는요, 저희 그 성소법과는 관계없이 지금 준비단들이 구성돼 갖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2분.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아니 저 예, 2분 더 주십시오. 이 보안사건 관련해서 이게 일부 제가 준비단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보고를 받거나 또는 얘기를 들어보면 형사법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전제로 인력과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실무적인 시행령을 만든다든가 조직 인력을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수청, 공소청 이 설립 작업이 상당 부분 이 형사소송법에 의존돼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월 2일에 만일에 공소청, 중수청만 출범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저희들이 이제 검찰 개혁의 요체는 중수청, 공소청을 분리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맞죠. 네, 그- 만일에 10월 2일 날 그게 출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혼란이 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중수청, 공수처만 출범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상적인 수사 절차가 운영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형사사법의 큰 혼란은 물론이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계세요. 공소청이 됐지만 여전히 기존의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할 것이다. 근데 의원님 이미 그 잘 뭐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검찰이 일부 그 합동수사본부 외에는 그 다른 그 인지 수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국민들께서 공소청이 돼서도 계속 직접 수사권하고 그다음 기소권을 가지고 또 정치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직접 수사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되면 내년까지 미뤄서 결국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의원님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집권 지금 강한 검찰 개혁 추진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앞으로 향후 뭐 1년 반 정도 남았지만은 그렇게 검찰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개혁을 저지할 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어쨌든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 그런 방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네, 사무처장입니다. 예, 헌재에서 지금 재판소원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학생 학폭 사건 관련해서 권경혜 변호사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피해 유족이 재판 소원을 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슬픈 사연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각하셨습니까? 각하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경의 피해 유족이 낸 재판 소원, 우리가 재판 소원법을 만들어서 아프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헌법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했는데 왜 어떤 이유로 재판 소원을 각하하셨습니까? 제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서 그 각하 사유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해서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입니다. 네, 네,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받아 세상을 떠났죠. 그 유족이 소송 대리인으로 권경혜 변호사를 네, 선임했지만 네, 네, 이 사람이 재판 불출석, 네, 시간 놓치고 이래서 예, 아예 그렇습니다. 패소가 됐어요. 네, 네, 재판 받을 권리를 네, 네, 이 아이의 유족은 재판 받을 권리를 빼앗긴 겁니다. 네. 기본권이.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유일해서 헌법재판소를 찾았는데 재판 소원 사건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예, 지금까지 1,315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12건이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그 기본권이라도 찾고자 소원을 내는데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잘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고 네, 네. 각하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렇지 않고도 받아들일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1,300여 건은 어떤 건이 들어왔고 그 중에 어떤 건이 재판 소원으로 들어왔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시고 각 의원들에게 다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제발 더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재판 소원법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벌써 이제 귀찮아지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는다고 귀찮아지신 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 다음에 우리 국방부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관님이 안 계세요? 네. 예, 광주 이번에 대통령께서 내신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체 불가 대한민국, 저희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1조가 온다 그래도
저희 지역의 면목선 도시철도 1조 800억짜리인데 20년 걸려서 제가 예따를 통과시켰는데요. 그것도 서울에서 4군데 중에 저희만 통과될 정도예요. 그런데 1조가 20년에 그것도 안 되는 게 오는데, 어떻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삼성과 SK 등과 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을 뭐 호남, 충청, 영남, 평택, 용인 등에 골고루 하니까 4,755조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 광주 군공항이 여기에 함께 그 장소로 제공되게 됩니까? 예,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정부에서 선안권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발표에서 광주 군공항을 해당 부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공항은 어떻게 됩니까? 예, 광주 군공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절차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2033년경 정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선안권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광주군공항을 해당 부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 절차대로는 그게 정상적인 정부의 속도전에 맞춰서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방부에서는 군의 대비태세 측면, 그리고 기존의 광주 군공항을 무안 국제공항 지역으로 이전시키려고 했던 그 군공항 이전 계획,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선안권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력에 차질 없도록 더 강한 국방력, 더 첨단에 대한 국방력, 첨단화된 비행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수시로 보고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해병 관련해서 지금 처벌받은 군사 관계자들이 있습니까? 예, 해병대 관련자들은 징계 조치가 일단 형사적으로 이제 구속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따라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있는데 다만 군 법무관 관련되는 사안은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징계 조치가 그 징계 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합당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는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군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군 법무관 징계가 0명이다. 최병 이제 3주기가 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저희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질의하고 문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 법무관 처벌이 0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빠르게 잘못된 것은 징계해 나가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예.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여러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 하반기 그 법사위가 진행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처벌받고 윤석열은 감옥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금방 국방부 차관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드론을 띄워서 대한민국의 전쟁까지 주도하려고 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랑 여기서 질의를 주고받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징역 25년, 또 우리랑 질의를 주고받았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 아닙니까? 저희들 그때 생생합니다. 평양에 드론이 떴다고 해서 저희가 김용현 장관에게 빨리 나가서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가 중지까지 해주면서, 국정감사 기간이었나요? 그러면서 내보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나가서 우연히 만났더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들은 벌써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고 2023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심우정 대검 검찰청장이 그 안에 문건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 그 PC에서 그 문건은 비상계엄 치하의 재판과 재판 관할과 수사는 바로 어디로 넘어가는가 이런 것과 관련한 문건이었는데 그 문건에 관한 내용은 법원이 12월 3일 날 논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비상계엄이 생기면 재판 관할이 형사 군 재판으로 넘어간다. 그쵸, 기우정 처장님?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여기 나와서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날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비상계엄이 성공하면 우리 재판 관할은 군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것과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 산하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종합특검이 잘 더 수사해 줄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국회 법사위가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업무 보고도 진행해 나갈 것이고 금요일부터 소위를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장관님들께서 하반기 가고 간단히 한 말씀씩 하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동훈 처장님. 네, 그 법사위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조직이 새로 꾸려졌는데 또 이 기회로 우리 공수처는 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자문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우종 처장님. 위원장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실한 법안 심리가 될 수 있도록 제 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하셔야 될 일이 이번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도. 김호철 감사 원장님. 제가 12월 감사원장 취임 이후에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 또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국정조사에서 확인해 주시고 또 의혹을 제기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후속 조치를 위한 TF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부여된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내용들은 정리한 내용들은 저희 법사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법 질서와 또 헌법을 최대한 존중해야 될 저희 법무부가 제 전임자가 법정 구속되는 그 참담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깊이 저희 법무부는 반성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 상태가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하겠다는 사명을 다시 저희들이 다지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헌법재판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 국방부는 완전한 내란 척결 그리고 산적한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사관학교 교육 개혁 문제,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의 개혁 문제, 전작권 회복 문제, 그리고 처우 개선 등 떨어진 일선 하급 간부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되는 문제, AI 드론 등 시대에 맞는 첨단 국방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 등 산적한 개혁 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산적 뒷받침도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원 양 유족
관련한 말씀 중에 가해자의 아버지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가 또한 법적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법적으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102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반기에 법사위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면 이제는 하반기에는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오늘 최소한의 일정들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소중한 민생 법안들을 상정에 통과시켜야 하는 차례이나 원내대표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내일 의총을 하고 또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그 타상임법 의결 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루 1시가 급하다라고 판단하고 꼭 통과시켜야 하나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에게 약간의 들어와서 같이 하자는 요청을 하는 관계로 오늘은 타상임법 상정 및 의결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셔서 같이 상임위를 함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오늘 이 내용을 뺀 오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의사 일정 제4항부터 제47항까지 타상임위법 40사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요청으로 국민의힘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또 의결하지 않고 추후 다시 의사 일정을 작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셨으니까 마저 타상임위법도 상정해서 할까요? 자,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국회 회의를 방해하지 말 걸 요청드리면서 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바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네. 예, 그러면 우리 김기표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예, 부천시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아니 저기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 들어와셨으면은 빨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사임계를 내셨어도 의장님께서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법사위원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리에 앉으시고, 그럼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가 애초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안 하기로 했던 타입법 심사 통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회의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송 김기표 의원님, 의원님 그냥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국회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혹자들은 무능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그때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긴 하지만 입법권은 여전히 국회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정책을 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단 한치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조차도 개혁된 입법을 가로막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논할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전반기 국회에서는 개혁 입법, 필요한 입법들이 전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과연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로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사위의 마지막 관문을 막아서서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민생 입법, 이재명 정부가 나가려고 하고 있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 관련 입법, 이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법사위원회 각 상임위원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복도에서 피켓 들고 갈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세요. 법사위원장직은 여러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법사위원은. 그래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가 5월 29일 날 전반기가 끝나고 6월 30일 국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국회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국민은 국회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빨리 입법 활동으로 뒷받침할 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저희들은 입법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위원장으로서 회의장이 소란하여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 회의장 소란을 멈춰줄 것을 촉구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회의장은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소란하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지금 왔다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먼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 증인 고발의 건과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55건의 고유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만 선임했습니다. 소위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소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답변이 오지 않아 저희들이 위원장 중심으로 임의로 소위를 구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최소한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는 일정을 하고요. 최소한의 그동안 들어온 법안 중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은 상정이라도 하자라는 의미에서 상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되어 들어온 법이 100건 정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위한 법,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법, 소상공인들의 생명을 위한 법, 그리고 아동과 소년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법들이 우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된 법안을 이 법사위에서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하는 날입니다. 어느 것도 독주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의결을 보류해달라, 연기해달라 요청해서 오늘은 연기합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오실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든 그렇든 저희는 다음부터는 타상임위 법안까지 모두 다 상정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유법안을 상정 심사할 것입니다. 오늘 상정하는 고유법안 대부분이 국회법 제59조의 2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부된 법안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1년 전입니다. 우리 위원회 해부된 법안 중 미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선별한 것이며 그중 급한 법안들을 또한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간사 및 위원들께 7월 6일 오후 6시까지 법안 1소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고 기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께서는 5명의 소위원 명단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해부된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8조 제1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소위 위원 선임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남희, 김용민, 김한규, 박균태 위원 등 5명,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나경원, 조배숙 위원 등 3명, 비교섭 단체에서는 박은정 위원 이상의 9명의 위원님을 법안 1소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국회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1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승원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 말씀과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또 법사위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역시 일 안 하는 야당,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물국회도 모자라서 법사위를 볼모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자체 내에 있는 계파 갈등, 지금 징계로 인한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눈을 돌리기 위한 그런 계략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마 수십 차례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해왔고 또 국민의힘의 어떤 태만과 그리고 거부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국회가 멈춰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장님과 우리 법사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법안과 또 정의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드는 그런 곳에 같이 매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법안이 밀려 있어서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최대한 부지런히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법안 심사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고유 법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소위원회 위원회 개선이 있을 경우 각 교섭단체 간사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선하는 것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국정감사 관련 증인 고발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형 증인의 위증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증인이라고 윤석열, 김건희 관저, 증축 등 관련해서 당시에 나와서 위증을 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청이 와 이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가는 거죠. 예,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 고발 추가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 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고유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고유 법안 중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그리고 제65항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유법안 상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제102항 헌법재판소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다시 5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 설명을 저희가 상정하는 동안 정부 기관에서 오셨습니다. 기관장 먼저 구두로 제안 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중간 진행 과정 속에서 정부 기관의
장관님들에 대해서는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 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0상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날이자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날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국민과 맺은 이 약속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안드리는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사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숙고에 마련한 안입니다. 학계와 법률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 직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며 이 법안의 뼈대입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과도하고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금지하고 피의자 진술의 녹음을 의무화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신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사인권 보호관을 신설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하위 규칙과 관행에 맡겨져 있던 인권 보호 장치를 이제 법률의 지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셋째,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법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사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시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86일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관이나 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국민이 요구해온 원칙이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확인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그 시급성과 무게에 맞게 조속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잘하고 중수청을 통해서 수사를 전문화하고 국수본이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확실하게 처벌해서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만드는 과정, 범죄자 잡는 수사기관이 훨씬 더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수청에서 검찰청에서 하던 수사를 중수청이 전문적으로 해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그 밖의 법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희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6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66항까지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검토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요건을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처장의 인사 지연을 예방하려는 취지이나 20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의결 전족수를 6인 이상이 찬성해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완화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이재강 의원 대표 발의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해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복수 국적 이탈자의 국적 이탈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나 최장 18년 3개월의 선택 기간이 있는 점 헌재 결정에 따라서 22년 9월에 특례를 신설한 후속 입법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그리고 제52항 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관련 조항을 출입국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대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대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의 처우와 한국 사회의 적응 및 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내용으로서 법률상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목적에도 외국인 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출입국 관리법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한 법안과 함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임금 등을 고액 체불한 행위를 이 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하는 특정 범죄에 추가하고 임금 등을 체불한 액수에 따라서 가중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 형사상 가중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임금 체불 범죄의 죄수와 관련해서 각 피해자의 각 임금 지급일별로 죄수를 산정하게 되면 개정안에 따른 가중 처벌 규정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은 살인 및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각 죄에서 정한 범죄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를 가중 처벌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지 존속 살해죄 등 반윤리적 범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되는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이병진 의원 대표 발의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 중대범죄에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 또는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방화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이지만 이 법이 24년 1월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점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 확대는 무죄 추적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방송, 전시, 토론회, 집회의 공연한 발언 등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출판문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도록 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며 친고죄인 사자 명예훼손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범위까지를 토론회로 규정할지 불명확한 점이 있고요.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구두 발언을 출판물과 동등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사자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사자 명예훼손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게 되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주체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57항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행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법정형을 다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의 법익 침해 정도 및 범죄 발생 처리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단순한 과실치사의 법정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게 되는 점 등을 형법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 개별법에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정비를 함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박희승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도박 장소 등을 개설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여 불법 도박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인데 도박 범죄의 특성상 법 실행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한지, 가중 처벌에 따른 형사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등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죄들의 법정형들을 서로 비교하여 체계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형법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의 경우 전화 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취지이나 전화로 소환장을 대신하는 경우 소환장의 기재사항인 피고인의 성명, 주거, 제명, 출석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점, 전화 소환의 요건인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법문이 불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인 피해자 등에 대해서 수사 진행 사항을 중간 통지하도록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 장소, 재판 결과 등을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도입된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법적 조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인 바 입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 재판 참여권 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간이 공판 절차 요건을 확대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간이 공판 절차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는 증거조사 방식을 간소화하고 증거조사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제도인데 당사자의 동의로 증거조사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 원칙에 부합할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박희승 의원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재판서 및 공소장의 일부를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송달 방식의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소와 공소장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송 비용 절감, 정보 접근성 향상에 그 취지가 있으나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들에 따라 공소장, 증거기록, 판결서 등 형사사건 기록 전반에 대한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25년 10월 7일부터 수사기관의 전자문서 이용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및 제65항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각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제2편 제1장 수사 절차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안 수사권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수사권자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개별 수사 관련 조문의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로 이동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 삭제 여부가 쟁점 사항이 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입법정책 방향에 맞추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사의 보안 수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충해야 하므로 검사와 사법경찰과 간에 긴밀한 수사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 수사권의 위법 부당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사, 피의자,
피해자 측에 부여되는 통제 수단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 안에는 제도 보완 차원에서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 재정 신청제도 도입, 조건부 석방 구속제도 신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김용민, 박은정 의원안의 경우 사법경찰 간의 수사권 견제 차원에서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 두는 특정 공무원 직책 등 행정조직법 관련 법령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소권 남용 견제 차원에서 각 지방법원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소심의회를 설치한 후 피의자, 고소인 등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및 공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배심과 유사한 성격이나 미국은 검사가 신청자이고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될 필요가 있고 법관의 재판이 아니라 민간으로 구성된 기구의 의결에 따라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66항 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수용자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설함으로써 수용자의 서신 수수권,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향상시키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지는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입니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용자에게는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고 국가는 이를 집행할 의무가 된다는 점, 교정시설 과밀화 상황에서 교정 실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빨리 법사위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중한 법들이 민생을 지켜낼 법들이 상정되는 과정에도 전문위원들이 그 법을 전부 다 또 검토해서 검토를 보고하는 이런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냥 국민의힘이 들어올 때 같이 한다라고 미루게 된다면 이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빨리 국회 의사일정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지금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말씀 하에 최대한 부지런히 열심히 그러나 내용은 알차게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7항부터 82항까지 법률안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67항부터 82항까지 16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7항과 80항,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임시조치를 부과받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으로 상당위탁 위반에 대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69항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사 담당자의 정당한 감사 활동으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소송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 법률들은 경찰 행정작용 같은 법적 책임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 가능한 직무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72항 강대식 의원이 의사일정 73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림청 소속 특사경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에 특별관리 임산물에 관한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사경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해당 단속 사무와 수사의 연계를 통한 수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특사경이 수사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4항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거래를 통한 손해 발생 범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고 위법 행위에 관한 증거가 상인 측에 편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초한 모든 위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입법내는 이러한 배상 책임을 행위자 측의 위법성에 관한 명백한 인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5항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주 제한권의 행사 기한을 총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주주 제한권 행사 관련 주식 보유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도입하며 경영진 측의 대응 안건 제한 시 예외적으로 주주 제한의 수정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주 제한권의 행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경영진과 주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주 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면서 현행 조항을 정비하고 있지 않아 양 조항의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구별이 필요하고 이사회에서 당의 의안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라는 예외적 주주 제한 수정 제출 요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9항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잠정조치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잠정조치 관련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법정형을 스토킹 범죄 법정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아직 그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 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문헌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잠정조치 위반의 법정형은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 범죄 간 경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3항부터 9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93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이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은 유사사건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하는 모델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재판 지원 기능을 구축한 경우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개인정보 및 기밀 유출 가능성, 허위 판결문을 생성했다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은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 불응죄 재범 사건에 대한 사물 관할을 합의비 관할에서 단독 판사 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 불응죄 재범 사건을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전형적이며 유사한 범죄인 음주운전죄 재범 사건의 경우로 단독 판사 관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7항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의 재등신청 사건을 심리 결정하는 재등신청 전담 재판부를 두려는 것으로 재등신청 사건 심리의 전문화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법원의 자율성 존중 및 사법행정의 탄력적 대응 필요성이라는 현행법상 체계의 취지와 함께 개별 법률 규정을 통하여 전문 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소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등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년을 성인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모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인 소년과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닌 비행성이 낮은 소년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죄 학습 등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사법 통합기관 설치에 따른 추가 필요 인력 및 청사 확보 등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0항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사 대상 및 파견 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이 도입하며 수사 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사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7월 24일 종료된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수사 대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소유지 변호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된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특검법 및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는 특검 또는 특검보와 같이 법조 경력 및 인원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특검보와 달리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가 임명하고 있는데 임명권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검보의 공소유지 수행 업무 중요성이 특별수사관과 현저히 다른 데 있다는 점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3대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검의 독립적 직무수행 규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위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제반시설과 도로, 고도, 활주로 등 불투명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 영화로 정한 시설은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고 형사처벌 대상의 핵심 구성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정한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 7천만 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물가 수준의 변화, 외국 입법 내 및 생명권 박탈의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이세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94항부터 10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반씩으로 줄여서 하고 있다는 거 보고 드립니다. 네.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102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서영교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가사소송법 정부 개정 법률안은 가사소송법이 1990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35년 이상 일부 개정은 수차례 있었지만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가사소송 법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보호 등 그동안의 사회환경 및 가사 관련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필요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현행법의 전부 개정 필요성은 법제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뉘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속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현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가상 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사 비송 사건의 경우 민사 비송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이 후견적 복지적 조치를 하거나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개입하는 등 개별적 상황에 따른 특성이 있어 단순히 입법 경제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준용의 방식을 취할 경우 가사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다른 절차 규정의 적용이나 준용을 최소화하고 가상 비송 사건에 관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단일한 절차법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법률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대법원 규칙인 가사소송 규칙에 대폭 위임되어 있어 가사소송법 전문은 제73조까지 있는 데 비하여 가사소송 규칙은 제138조까지 있는 등 법률과 하위법령 간의 균형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러한 현행법의 법제는 국민이 현행법만으로 가사소송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가사소송 절차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에서 가사소송 규칙의 다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실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지금의 가족 문화와 사회 현실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바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하며 미성년 자녀 인도 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내용도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이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영업정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 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고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 심사 시 소송 기록 공개에 따른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 비인이나 인격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과 소송 기록의 공개 범위와 비공개 사유 등이 현행법에 이미 규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강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시점을 계약 체결 전으로 앞당기고 범위를 임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및 공법상 제한 사항까지 확대하며 임대인의 의무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여 서민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개정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이라는 시점이 모호하여 계약 성립이 불확실한 단계에서 과세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의무와 중복되거나 임대차 목적과 무관한 공법상 규제까지 일반 임대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계속적 계약의 임대차에 소급표를 갖는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일반적인 계약법 원칙 및 조문체계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 바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해지권 중심으로 자구를 정비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 해지권의 발동 요건을 손해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의 유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법안을 상정하다 보니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구체적인 검토 보고서를 했지만 오늘은 그걸 또 간략하게 또 그중에서도 반만 검토 보고서를 보고하였습니다. 대략 이러한 법안들이 상정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기존에 상정된 법안들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김승원 제1소위위원장님과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씩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가실 예정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 보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며 그 의사 진행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